오늘 오늘의 강의 내용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다들 아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내용을 오늘 수업을 하는가 약간 의아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당연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하는 이 이용건의 공개 세미나의 컨텐츠는 잘 사는 법이잖아요. 잘 사는 법. 잘 사는 법에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잘 사는 법은 모든 걸 다 밸런스가 맞아야죠.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몸만 건강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닐 거고요.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닐 거고요. 예, 또 이게 모든 게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건강편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육체적 건강, 예, 육체적 건강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예, 기억나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 내가 뭐 먹었고, 점심에 내가 뭘 먹었고, 아침에 무엇을 먹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면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지금 채팅창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와, 김진아님 따님이 김미경 대표님 따님이시구나. 어우, 아, 나이를 먹었어요. 아이고, 이런. 아, 나이를 먹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아이고, 가만있어 봐. 이분 누구십니까? 김엘리아님. 제가 센스상으로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댓글 처음부터 완전 빵 터지는. 어, 예, 예. 사진 찍어서 모아놓을게요. 예, 두유랑 오트밀 드셨고요. 아침에는 쑥떡, 점심에는 백반, 저녁에는 갈치찜. 어우, 밸런스가 맞는데요? 예, 갈치찜 좋죠. 감자 샌드위치 아침엔. 야, 아우, 예, 네네. 근데 너무 큰 기대를 마십시오. 제가 요즘 선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요. 요즘 싼 거 드립니다. 싼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침은 잡곡밥, 점심은 비빔밥, 쑥떡. 아, 네. 나영준님은 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밥을 꼭 챙겨 드시는 스타일. 드실 때 밥이 꼭 있으셔야 돼. 그쵸? 특히 쌀이 꼭 있으셔야 돼. 예, 맞아. 그런 스타일이죠. 예. 그다음에 연현선님은 연두부. 좋네요. 연두부. 삶은 달걀, 잡채밥, 만둣국. 염연선님은 왠지 모르게 뭔가 관리하시는 느낌인데요. 이 아침에 연두부랑 삶은 계란 드신다는 거는 뭔가 좀 관리를 하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녁이 부실했어요, 김상희님. 아직 못 드셨죠? 아직 못 드신 것 같은데, 김상희님은? 네네. 이게 잠깐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식사를 한번, 아직 못 드셨어요. 지금 어차피 화면 꺼놓으신 것 같은데, 뭐 좀 드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같이 들으세요. 예. 그래서 드시면서 주십시오. 한번 여기 강의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밥 다 드셨어요. 그쵸? 최소 한 끼는 밥을 드셨을 거예요. 예. 밥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하얀 밥, 그 다음에 이게 잡곡밥. 나는 삼시세끼 흰 쌀밥만 먹는다. 1번. 아니다. 나는 그냥 잡고 긁고 챙겨 먹는 스타일이다. 2번. 한번 쳐봐 주시겠습니까? 2번. 와우. 김미경님, 연현선님, 다 건강 많이 챙기시는구나. 아우. 나영준님 원래 두 끼만 드시는군요. 예, 그 좋은 방법이십니다. 예, 좋은 방법이십니다. 예, 전부 다 2번이시네요. 예. 저희 어머님은 쌀밥만 드세요. 그 어릴 때 그 쌀이 없어서 그쵸?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 왜 쌀을 마음 놓고 못 드셔가지고 막 보리밥 이런 거 먹던 현미밥 먹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밥이라 그러죠. 하얀 밥 드시는 게 너무 소원이었대요. 그래갖고 이 쌀밥만 드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살이 찌세요. 그리고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오늘 고기? 아까 보니까 고기 드신 분이 한 분 안 계시던데? 고기 드신 분. 저 오늘 고기 먹었어요. 예. 박동찬님 고기 드셨네요. 예. 고기가 진리죠, 사실. 고기가 제일 좋잖아요. 예.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지, 뭐. 비싸니까. 오리백숙. 예, 조효숙님 오리백숙. 백숙 정말 좋죠. 고기, 부대찌개. 김희경님 부대찌개 드셨네요. 부대찌개 햄이 들어있죠, 햄. 고기보다는. 예. 고기 드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왜 야채 드신 분 계세요? 난 야채를 오늘 챙겨 드셨다. 야채를 챙겨 드셨다, 오늘 한 끼를. 박동창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이유가 있어.
머리 깎으시잖아요. 아니, 이게 머리옷이 염색하신 건가요? 여- 염, 염색 안 하고 만약에 감았다면 정말 이게 대박인데. 예. 근데 진짜로 박돈자님이 지금 뵙기에 보이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보다는 연세가 되게 많으신 편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관리 잘하셨어요. 예. 저랑 비슷한 나이대로 봐도 별로 차이가 안 나시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채를 꼭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예, 예. 밥도 좋지만요. 나영주님 밥을 꼭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쌀 대신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야채도 꼭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예. 야채 기본이죠. 예. 미라클님 야채 챙겨 드시는구나. 예.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쵸. 이게, 보통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거기 야채는 많이 들어가죠. 예.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술 드신 분. 저 술 좋아해요. 근데 요즘 잘 못 먹고 있어요. 예. 술 좋아하자 하시죠? 전부터 많이 드시죠? 아, 술 드신다니까 김미경님은 갑자기 물을 드시네. 저도 한번 축이고 술 대신 물 한번 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드신 분 계세요 오늘? 요요 요. 김엘리아님 맥주 좋아하시는구나. 예, 김엘리아님 맥주 좋아하시네요. 예, 요걸 재밌으니까 채팅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까요? 이렇게 예,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이시죠 지금 채팅방 보이시면 이렇게 예, 예, 그러시죠? 예, 같이 보면서 하기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좀 지금 직장 생활을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거 많이 먹어요, 욕. 예, 그쵸.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XX까지는 안 하지만, 그쵸? XX까지는 안 해도 회사에서 은근히 욕 먹죠. 예, 뭐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런 식의, 예, 욕도 많이 먹습니다, 사실. 예, 오늘 욕 드신 분 계시면 제가 위로로 선물 보내려고 했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안주로 욕을 먹었습니다. 김엘리아님, 안주로 욕을 먹었습니다. 예, 김엘리아님도 제가 위로로, 예, 김엘리아님도 위로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 많이 드셔야죠. 아까 김미숙님 김미경님 물 드셨는데, 물 하루에 얼마 드셔야 되는지 아시죠? 권장으로 물을 드시는 양은 2리터입니다. 2리터. 예. 2리터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김미경님 2리터. 그 이 물잔으로 일반 그 물잔 있죠. 그거로 한 4잔에서 5잔 정도. 근데 큰 잔은 4잔 하면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잔으로 10잔 정도 혹은 8잔 정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일반 맥주잔 있죠, 맥주잔. 예, 그거로 드셨을 때. 그래서 아니면 아예 이렇게 저같이 이게 500리터짜리 준비해 놓으시고 요거 4잔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4장 정도 이렇게. 그래서 좀 물통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카운트합니다. 오늘 몇 개 먹었지,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예, 물이 왜 먹으면 좋은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고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질리잖아요. 그다음 많이 먹는 거, 공기도 우리 먹잖아요. 우리 공기 안 먹으면 죽어요. 아시죠? 예, 지금도 계속 뭐 드시고 계시잖아요, 공기. 들었다 뺐다 하니까 지금 공기를 먹는다고 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화장실 가서 뱉잖아요. 먹고 내보내고 다 이렇게 먹는 거 다 내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드신 욕도 어딘가 내보내셔야 돼. 쌓아두고 계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로. 예. 그리고 또 먹는 거 있어요. 바로 이거죠. 마음도 우리 마음 먹잖아요. 오늘 이영훈의 공개 세미나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마음 잡수시고 오신 거잖아요. 오늘 이제 다들. 예. 예. 마음도 먹는다 그러고요. 실제로 어떤 학자는 사람이 마음 먹는 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이걸 무게로 잴지 뭐로 잴지 하여튼 정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이게 영혼도 0.4g인가 재는 분이 계시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딱 숨이 딱 멈춘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몸무게가 탁 준대요. 그게 0.4g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나오는데 설인데요. 아직 인정된 건 아니지만 예. 실제로 사람한테 영혼이 있고 영혼의 무게가 그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도 우리가 먹죠. 하루에 마음을요, 대략 2,000번인가 3,000번인가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숫자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만 더 잘까 일어날까 갈등하시죠. 네, 마음 벅차고 일어난다. 나시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 말 많이 드시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쫙 정리를 해놔봤어요. 채팅방 잠깐 빼고요. 예, 이렇게 밥, 고기, 야채, 욕, 술, 물, 공기, 마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많습니다. 아까 또 나이도 뭐 드신다고 또 해주신 예, 나이는 1년에 한 번 먹죠, 근데. 예, 예. 자, 맨 위에 있는 거, 밥, 고기, 야채는 뭐죠? 우리의 주식이죠, 주식. 하루에 세 끼 먹는 주식.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 있는 욕하고 술은 가급적이면은 안 먹는 게 좋은 거. 네, 안 드시는 게 좋은 거.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물, 꼭 드셔야 돼.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2리터 이상. 그 다음에 공기도 깨끗한 공기를 잘 드셔야 돼요. 네. 우리가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요즘 공기가 좋아서 그렇죠.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건강에 해로웠었거든요. 예. 근데 이 공기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마음 잘 드셔야 되죠. 예.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공기를요, 15kg을 여러분이 드십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 제가 예전에 이걸 45kg라고 그전 강의에서 했더니만 저희 들어주신 분께서 조사를 막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들은 건데 45kg라고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그 근거 자료를 못 찾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막 인터넷 서칭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15kg이라는 거는 근거 자료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15kg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 15kg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뭘까요? 공기라는 거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많이 먹어야 2kg 정도 먹겠죠? 많이 드시는 분. 아무리 한 끼를 먹어도 500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1.5kg 정도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식사량이시고, 거기에 물 2kg 정도 드시고,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 계실 수도 있죠, 물론. 예, 술고래. 제가 많이 먹을 때 한 5kg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5000cc. 예, 그런 적도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망쳤죠. 예, 실제로 매일같이 많이 먹는 거는 바로 공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가장 깨끗하게 잘 좋은 걸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암 걸리신 분들이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뭐 낫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일리가 있는 거죠. 가장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공기니까 가장 많이 먹는 게. 그리고 물도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요. 예, 일리가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자, 오늘 내용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다 보니까 제가 가볍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평소에 드시고 계시는 걸 다시 한번 훑어봤고요. 그거를 또 이제 건강하게 먹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일단 식사는요, 꼭 3회를 꼭 안 하셔도 실은 됩니다. 예. 많으신 분들이 3끼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이제 이 신진대사가 좀 원활한 분이 아니시라면 억지로 막 소화가 안 되는데 새끼를 꾸역꾸역 먹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화 능력에 맞게, 예, 최소한 2끼 정도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상 하루에 3끼를 먹은 건 최근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전에는 2끼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실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생긴 게 점심이에요. 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점심 다 돼서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먹고 이게 2번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침 일찍 땡겨지면서 중간에 먹은 게 점심이에요. 네, 그 점심이 그 마음 심자에 점점자잖아요. 마음에 점을 찍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사적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끼도 충분하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식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밥은 정제된 건 좋지가 않습니다. 하얀 거는. 그래서 밀가루가 안 좋은 게 그래서 안 좋아요. 밀가루가 다 너무 하얗게 정제를 해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좋아요. 밀가루 음식이 안 좋은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심지어 표백제를 쓰는 데도 있다 그러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쌀은 정말로 하얀 게 안 좋고요.
그다음에 육류 섭취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옛날처럼 고기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이렇게 저기 대관령 목장에 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이렇게 방목돼 있는 그런 사진을 가끔 봤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고기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먹는 고기가 그렇게 방목이 돼서 뭐 닭도 막 그 야산을 뛰어다니면서 뭐 모기 쪼아 먹고 이런 닭을 우리가 먹고 있을까요, 지금? 예, 그게 아니죠. 공장형 완전히 그냥 좁은 공간에다가 애들이 거기다가 그냥 응아도 보고 밥도 먹고 막 위에서 떨어지는 응아 자기가 맞고 막 이러는 데서 자란 닭이나 고기를 우리가 먹고 또 병 걸리니까 병 걸리지 말고 항생제를 엄청나게 때려 넣죠. 예, 그래 보다 보니까 몸에 좋으라고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 안에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항생제가 엄청 들어있어요. 예. 나는 약국 가서 약도 안 먹는데 불구하고 내 몸에는 항생제가 쌓여요. 예, 그러니까 감기 걸리시면 고기 드세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항생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평창 그 올림픽 때 일반 고기는 그 선수촌에 납품도 못했어요. 도핑에 걸리니까 선수들 그거 고기 잘못 먹었다가 도핑에 걸리니까 선수촌에 들어가는 고기는 정말 그 다 검사를 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야채 섭취를 최대한 늘려라. 이건 실제로 미국 FDA에서 이거 발표가 미국 FDA가 아니죠. 그 식약청이 뭐죠? 미국의 식약청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나중에 좀 카톡에 좀 적어주세요. 저기 채팅방에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 보건기구가 있죠. 거기서 인정한 게 뭐냐면은 하루에 사람이 영양 결핍이 안 걸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야채량이 하루에 자기 얼굴 크기 접시에 야채를 가득 담아서 5접시를 먹어야 된대요. 저같이 머리 큰 사람은 정말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얼굴 작으신 분좀 좀 적게 드려야 되는데 저같이 얼굴 큰 사람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한 접시 드시나요? 하루에 한 접시도 안 드시죠, 야채.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겉으로는 모르시지만 분명히 안에서는 영양소 결핍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양소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5대 영양소, 식이섬유, 그다음에 뭐였지? 식이섬유하고 하나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물이었나 저거였나. 예. 이런 것들 미네랄 이런 것들 미네랄. 네. 이런 것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 섭취가 돼야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그 무섭게 생각하는 그 크롬 같은 것도 육가 크롬이 아닌 삼가 크롬 반드시 몸에 있어야 돼 먹어야 돼요. 소량이지만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예, 빠졌을 때 나중에 이렇게 쌓이면 부족한 게 쌓이면 나중에 그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질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조금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내 몸에 영양소 결핍이 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80% 이상은 맞으실 겁니다. 예. 자, 이거 동영상 하나 볼게요. 뭔 걸까요? 바로 유전자 변이 배추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다섯 점씩 먹어야 된다고 열심히 챙겨 먹었던 그 배추마저도 알고 보니 이게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는 이상한. 예. 그래서 이거 좀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이 맨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 씨앗으로 키운 야채들, 시골에 혹시 토종 씨앗으로 계속 키우는 야채들이 있다면 반드시 씨앗을 지켜라.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오히려 병충해에 강하대요. 우리나라 토종 종자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농협에 가서 사갖고 오는 씨들이나 99%가 외국에서 사오는 거고요. 씨앗들이. 다 이렇게 변종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 이게 좀 찝찝하죠? 예, 변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분은 실제로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신데 그 의사로 나중에 전업을 하셨어요. 다시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동물들한테는 병이 나면은 저 비타민 무기질을 준대요. 근데 사람은 병이 나면 약을 준다는 거야, 갑자기 양약을 병원에서.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더 죽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처방하신 분들이 자기도 이렇게 먹고 자기도 죽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예.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은 매일 60종의 미네랄과 16종의 비타민 맞죠. 16종의 비타민과 12종의 아미노산, 그 다음에 3종의 필수 지방산 등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90여 종 이상의 영양소를 매일 섭취해야 된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먹는 게 그냥 하얀 쌀밥만 먹어. 반찬은 몇 가지밖에 안 먹어. 과연 이게 충족이 될까요? 게다가 또 야채 마음 놓고 또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보신 좀 이상한 또 그런 거야. 실제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루에 15가지 다른 식물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현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섭취하려면 주로 이런 것들이 식물에 많이 있답니다. 식물에. 예. 왜냐하면 식물은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땅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먹었는데 또 땅이 우리가 산성화되어 있잖아요. 요즘 현대는. 땅에 미네랄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식물이 영양소가 별로 없죠. 실제로 근데 이걸 챙겨 먹기도 어렵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산을 섭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대 지금의 음식으로는, 지금의 야채로는. 아무리 열심히 드시더라도. 그리고 식물, 과일, 야채, 그리고 곡식도 필요한 미네랄은 더 이상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 아무리 먹는다 해도 우리는 영양 부족 상태다.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요. 중요 미네랄 중 어느 하나라도 현저하게 부족하게 된다면 실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다면 분명히 그 탓이고요. 사람의 99%가 미네랄 부족 상태다. 지금 우리는 다 미네랄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비타민이 부족하면 미네랄 섭취가 잘 안 되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 섭취가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국에 가서 건강하겠다고 비타민을 막 이렇게 사다 먹어도요. 섭취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골고루 다 챙겨 드셔야 돼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이 의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상원에서 조사를 쫙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36년도 문서입니다. 1936년도. 70년, 80년 전 문서죠. 90년 전 문서, 90년, 그러네요. 벌써 90년이네. 예. 어마어마하게 과거에 이미 미국이 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미, 예,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힌 거예요. 그게 이 상원 문서 264호인데요. 그 당시에 이게 비밀 문서였습니다. 공개가 안 됐어요. 국민이 쇼크로 먹을까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 한 90년대인가 그때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조 영양제 섭취가 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했다고 운동을 막 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내 몸이 허약해. 그래서 영양제 보충을 안 하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땀 막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요. 그 자살행위랍니다. 왜일까요? 땀에 미네랄이 빠져나가거든요. 가뜩이나 내 몸에 미네랄이 부족한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막 과하게 해. 자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몸이 지금 허약하시다고 힘드시다면 일단 몸을 영양 보충을 해서 추스린 다음에 어느 정도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건강에 유익합니다. 무조건 운동으로 너무 과하게 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 화면은 텔레비에서 나왔던 공중파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뒤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50년대, 저는 이제 50년생은 아닌데, 50년대 비교해서 지금의 야채 영양소가 얼마가 있는가를 그 분석해서 나온 그 통계치가 그 교토 의정서 때 발표가 됐었어요. 그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그때 발표가 꽤 됐는데요. 그때 이미 발표됐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는 아까 토마토 예를 들면서 뭐 반으로 줄었다 정도로 얘기하는데, 실제 시금치 철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철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금치 철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30분의 1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 시금치 한 단을 먹어서 흡수할 철분을 먹으려면 30단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과나 수박이 요즘 되게 달지 않아요? 예. 사과나 수박이 되게 달죠. 왜 다냐면요. 나름대로 또 이제 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냥 농법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이 많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야채를요, 비타민 흡수라고 인정 안 하고요. 과일, 특히 단맛 나는 과일들은요, 같은 탄수화물로 인정해 버립니다. 왜냐면 당이 높아서. 당이 높아서. 단맛만 올라갔지, 비타민이 적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입가심한다고 달달한 과일 잘라 드시는 거 몸에 더 안 좋습니다. 빵 드시는 거 똑같아요. 탄수화물 더 하나 더 섭취하시는 거예요. 예, 탄수화물이 체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일이니까 살 안 쪄. 그 거짓말입니다. 요즘 과일은 살찝니다. 예. 그러니까 단맛이 안 나는 야채를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야채마저도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예, 이런 현상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충을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까 그 미국에서도 그 미국 그 문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네랄이 뭐지? 미네랄이 뭐냐면요. 미네랄이 그 철분, 뭐 구리, 뭐 칼슘 이런 쇠덩이에요. 쇠덩이 실은요. 쇠. 예. 그런데 그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미네랄, 그냥 이렇게 고체로 보이는 쇠가루, 예를 들어서 쇠가루. 그걸 먹었다고 쇠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나요? 안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어떤 그 과학자분은 녹슨 철을 물에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마셔서 뭐 병을 낫고 뭐 그랬다고 해요. 어떻게든지 흡수를 높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그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가루 형태에 되어 있는 그런 쇳가루들은 금속들은 흡수가 10%도 안 되고요. 실제로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킬레이트 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약국 가서 사 먹는 그 영양제 들어있는 미네랄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그 미네랄제는요, 킬레이트 형태의 미네랄이거든요. 이 화학 형태의 이제 그 하나의 용어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4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야채가, 식물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그 땅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들여서 포함하고 있는 그 미네랄이 바로 콜로이드 미네랄이에요. 이 콜로이드 미네랄은 98%, 거의 100%가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을 흡수를 시키려면 반드시 뭐로 먹어야 된다? 야채를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된다.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식물이 퇴적지에서 추출한 그 유기체 형태로 몸에 들어와야 병도 안 생기고 흡수도 많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야채를 이렇게 접시 가득 담아서 5접시를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어려우니까 천연 비타민을 찾아서, 예,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다라는 게 이런 책들이나 모든 그 방송들에서 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천연 비타민이 뭔지 한번 잠깐만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비타민제. 과연 기존의 합성 비타민제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에서 어떤 출발 물질에다가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합성 비타민이고요. 천연 비타민은 천연물을 가져다가 공장에서 끓이는 겁니다.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즙을 짤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단순한 화학적인 공정이라기보다는 추출하는 공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연 비타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비타민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비타민 C 주위에 다른 영양소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합성 비타민제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차이인데요. 천연물에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비타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물질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항산화 기능이 강하다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체 내에서 흡수하고 대사되고 변화되는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연하고 합성이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합성은 합성이에요. 예. 제가 화학회사 출신이거든요. 22년간 화학회사에 있었고, 제가 실제 논문도 화학 합성으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많이 해봤어요. 테레비에서 비타민C 광고할 때 그러죠. 옥수수 전분에서 뽑아낸 뭘 가지고 합성했다고 비타민C.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 뽑아낸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 부분은 조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천연인 것처럼 그냥 천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연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뽑아낸 거라도요, A라는 걸 자연에서 뽑아내고, 자연에서 뽑아내도 두 개를 합성하면 이거는 화학입니다. 예. 실제로 비타민 C는요, 그 옥수수 전분에서 뽑아낸 성분하고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을 서로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합성해내요.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이에요. 그 천연 비타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천연 비타민들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그 흡수율이 차이가 확 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왜 흡수율 차이가 나게 되냐면요. 이거거든요. 아까 화면에 잠깐 동영상에 나왔었는데 자연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에 이로운 것들은요. 그 한 성분만 딱 들어있지 않아요. 신이 그렇게 창조를 해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부수 물질들이 다 같이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조물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 드시면 가급적이면 뭐 짧고 정지하지 말고 그대로 드시면 흡수가 다 잘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딴 일 한번 들어볼게요. 새우 드시면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새우 머리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새우 대가리는 버리고 이렇게 먹어야 몸에 좋다 이런 설이 있죠. 예, 예. 근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통째로 다 드셔야 다 소화가 잘 된대요. 예, 예, 예. 그런 얘기들도 있고, 파도요. 파 뿌리까지 다 먹어야 몸에 좋대요. 파 뿌리 잘라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다 먹어야 몸에 좋대요. 예, 통째. 왜? 자연상에 하면 동물들 보세요. 동물이 식물을 뜯어먹는데, 먼 게 빼고 버리고 먹든가요?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아니죠. 통째로 다 먹죠. 동물이 토끼를 잡아먹는데 껍데기 뭐 벗기고 이렇게 해서 먹든가요? 다 먹죠. 예. 그게 자연 섭리인 거예요, 그게. 그게 영양소 흡수가 좋은 거죠. 근데 합성 비타민이 이렇게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나쁜 점이 있어요. 합성으로 만든 것들은요, 그 흡수가 안 된 그 물질하고 부산물들, 정제는 물론 하지만, 그래도 소량의 부산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간을 다 공격합니다. 그 해독하느라고 간이 혹사를 당해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시는 합성 비타민제를 뒤를 봐서 작은 글씨로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 달 이상 복용 시에는 약사와 상의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한 달 이상 복용하면은 간에 물이 고거든요. 예. 그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은 장복하시면 위험합니다. 예. 합성 비타민 장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비타민을 매일같이 먹으라며요.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천연 비타민을 찾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천연 비타민을. 예. 근데 그 천연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은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를 만들 때는요. 메탄올, 벤젠, 석유 에스테르, 아세틸렌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들만 쫙 들어도 벌써 약간 느낌이 오죠. 비타민 B4 같은 경우에는요.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데 포름알데히드가 뭔지 알죠? 이거 딱 씌워서 마취시켜서 죽이는 거. 예, 그걸 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어요. 그럼 이걸 정지를 잘 한다고 해도 소량의 뭐가 남아도 몸에는 안 좋겠죠. 그게 간을 저거 하겠죠. 예. 합성 비타민이 이런 원료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천연 합성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약사한테 물으면 돼요. 예,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뭐든지 구매를 하시면 만약에 뭐 이런 거 샀다고 치시면 뒤에 글씨를 좀 이렇게 독불 같은 거로 글씨가 작지만 잘 한번 보세요. 그럼 성분 표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타민 C도요. 그냥 비타민 C라고 안 나오고요. 아세로라 가로치고 비타민 C로 나와요. 천연은요. 레몬 가로치고 비타민 C로 나와요. 근데 합성은요. 그냥 비타민 C라고만 써 있어요. 네. 또 뭐 엽산 같은 거나 철분제 같은 것도 보시면은 바실러스 가로치고 철분 이렇게 나와요. 천연 비타민제는요. 근데 합성은 그냥 그 이름만 나옵니다. 푸마르산 제1철. 예. 합성해서 이 성분만 넣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철분 혼합 제제 이렇게만 나와요. 칼슘도요. 해조 칼슘 가로치고 칼슘 이렇게 나오지. 합성 같은 경우에는 탄산 칼슘, 구연산 칼슘 이렇게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시면 대부분이 밑에 거예요. 합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천연 비타민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예. 그래서 뭐 비싼 뭐 외국 거 사다가 먹고 이러죠. 뭐 유학 저기 뭐 갔다 온 호주에 갔다 온 사람들 뭐 사달라고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예. 근데 그것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 맞춰져 있는 또 비타민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렇게 잘 찾아서 드시고 제가 어떤 한 상품을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 건강기능식품 홍보하시는 그런 이제 뭐 저기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고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통해 잘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꼭 이런 제품을 찾아서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드럭 먹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드럭 먹으라는 말? 드럭 먹어?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약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꾸준히 장복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약국에서 이제 고혈압 한번 드시면요, 죽을 때까지 드셔야 돼요 하면서 막 그냥 한 달치 막 이만큼 싸서 막 약국에서 먹잖아요. 그 약 먹으면은요, 내 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바로 드럭 먹어예요. 그 양약이 그러니까 약국에서 지어지는 그 합성 양약이 내 몸의 영양분과 미네랄을 다 뺏어갑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드럭이 내 영양소를 뺏어가기 때문에 드럭 먹으라고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혈압 약 안에 칼슘 채널 차단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또 약에는 또 베타 차단제가 있고 뭐 ACE 저해제가 들어있고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고혈압 약에. 그러면요, 걔가 뺏어가는 게 뭐냐면 코큐텐이라는 영양소하고요. 칼륨과 아연, 마그네, 미네랄을 뺏어갑니다. 몸에서. 그러다 또 병이 생겨요. 그럼 또 그 병 때문에 또 약을 또 먹어. 그럼 그 약이 또 증상을 좀 완화시킬지 몰라도 고혈압 수치 자체는 내리는지 몰라도 다른 또 영양소를 막 몸에서 빼가. 또 병이 또 생겨. 예.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으셨으면 아까 말한 천연 영양제, 천연 미네랄 더 챙겨 드셔야 돼요, 원래. 근데 약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이 증상에 혼란이 오니까 이거 처방된 거 외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런 의사들 많죠. 예. 왜냐하면 그분을 좀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배운 학식이 그래요. 그분 분야에서는. 예.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복잡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대체 이야기다 뭐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라. 다 설명드리기 뭐 하니까 대표적으로 그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먹다 보면은요, 비타민 B2와 장내 유산균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드시면 설사가 돼요. 왜냐하면 장에 유산균이 다 죽어버려요. 항생제 드시면. 예. 그래서 항생제 드시면 반드시 또 여기 유산균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맞춰서 챙겨 드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뇨제가 먹으면 이제 또 비타민 B가 없어지기 때문에 팔다림, 저림이나 다리 근육 저하가 또 오고요.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고혈압약 많이 드신 분들 불면증 오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 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고혈압약 드실 때부터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병원 가면? 수면제 주죠. 그럼 수면제 때문에 또 다른 병이 또 생겨. 우울증이 와,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식욕 부진이 와. 식욕이 없어져. 그럼 또 다른 약을 주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시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천연 보충제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그 요즘 많은 그 책이나 채널을 통해서 아까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SBS 공중파에서 나오는 얘기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 책이나 이제 그 공중파에 나온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감히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공중파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서. 결국 자연식품과 천연 원료로 돼 있는 어떤 그런 보충제들을 잘 챙겨서 챙겨 드시는 게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걸 힌트를 얻으실 겁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살아있지만 제가 한 2014년에 제가 대사증후군으로 쓰러졌었어요. 예, 죽을 뻔했습니다. 예, 중국에 주재하고 있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판명 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 판명 받았어요. 그거 저기 건강공단에서 이렇게 통지서 옵니다. 대사증후군이면. 예, 받아보신 분이 아니면 이게 뭐야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대사증후군이 뭐냐면요. 요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계시죠. 대부분 뭐 고혈압이 좀 있다거나 복부 비만증 있다거나 이거 다 대사증후군이거든요. 고지혈증 있다거나
대사증후군인데 다들 있으시니까 다들 우습게 넘기셔. 근데 대사증후군이 어떤 증상이냐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가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미 울산에 와 있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이시라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과로를 하거나 과음을 했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갑자기 부산으로 뚝 떨어져 죽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갑자기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겪었던 거예요. 정말 그 새벽 그 밤 늦게까지 고기 접대하고 새벽 2시인가 2시인가까지 접대를 하고 집에 오니까 4시에 새벽 4시. 근데 새벽 5시에 또 산에 접대를 하러 골프 치러 나가야 돼. 잠도 못 자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골프 티오프 6시에 했어. 첫째 홀은 간신히 쳤는데 두 번째 홀에서 제가 이게 연습하다가 갑자기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기절을 했죠. 예, 이게 얼굴이 다 까져 있더라고요.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꼬라가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때문에 이게 딱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형 수술비만 한 100만 원 들었어요. 얼굴 이거 피부 저거 하는 것만. 그리고 서울에 와서 건강검진 받는 데만 300만 원 들었고.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냥 대사증후군의 그냥 과로입니다. 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과로로 죽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과로로 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과로도 병입니다. 과로가 쌓이면 죽어요. 대사증후군이 그 정도로 위험한 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치셔야 되는, 개선을 하셔야 되는 병입니다. 바로 뭐예요? 제가 먹은 게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는요, 그 조미료가, 우리 미원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 화학 조미료가 그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기 만둣국 하나만 시켜도요, 그 3숟갈을 넣습니다. 설탕 1스푼, 다시다 1스푼, 그 다음에 미역 1스푼. 3스푼을 퍽퍽퍽 넣고 그다음에 국물을 부어요. 나 그거 깜짝 놀랐네. 예, 그 길에 가면 볶음면 있죠. 차오미엔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3스푼 정도 넣어요. 그리고 막 예. 거기서는 그 미원이 되게 고급 오히려 향신료로 인정이 돼갖고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3년간 먹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던 거죠. 그래서 거기 과로가 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내가 된다. 이거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어떤 걸 먹어야 시애틀에서 차로 3시간. 이거 EBS입니다. 시애틀을 떠나 도착한 차로 곳은 3시간이래요.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아래 자리한 허브 농장입니다. You said go for it, I said stop. 농장을 가로지르려면 차로 3시간이 걸릴 만큼 넓은 이곳은요, 에키네시아, 마늘, 패션플라워, 캐모마일,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다양하고 많은 허브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You said come, come on, I said wait. It's impossible, it's too late. And this is not meant for me. 요거를 또 숙면 유도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누군지 됐던 건데 아시죠? 빅마마. 우린 이거를요 네. 화분에다 이렇게 조금씩 얻어서 키웠잖아요. 이혜정님.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정말 좀 부럽기도 하고 조금 화도 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비싸거든요. 장 건강과 해독에 좋은데요. 쌈이나 주스로 먹으면 영양소의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 이제 차로 3시간 거리다. 그러니까 그 밭을 가로지르는데 차로 3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뭐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아니다, 대구까지 거리죠? 우리나라 3분의 2 크기의 농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농장이 다 그 유기농으로 만들어지는 농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 워싱턴 DC 말고요. 워싱턴 지역을 이렇게 저기 그 구글 맵으로 확대해 보시면요. 그 모습이 나와요. 예. 그 유기농 농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천연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가 농장이 80년이 됐습니다. 80년. 그러니까 농약을 거의 안 쳤죠. 80년 전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 농약을 안 친 그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식물들은 미네랄이 많이 있고 비타민이 많이 있고 농약이 몸에 안 좋은 게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천연 그 보조식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독일이나 딴 데도 호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 중에서는 가장 큰 데가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제품은 실제로 이 회사가 비타민이나 학명을 만들었어요. 80년 전에 이 회사 만드신 칼렌보그라는 박사님이신데 비타민을 이 회사 사장이 원래 비타민을 찾아내신 겁니다. 예, 중국에서 그것도. 예. 그런데 하여튼 어떤 회사를 제가 선정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 잘 만들어진 천연 제품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 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걸 챙겨 드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 아까 많이 드셔야 된다 그랬죠? 이 물도요, 좋은 물을 드셔야 돼요. 물은 영양제가 아닌 줄 알죠, 여러분? 물에 미네랄이 제일 많습니다, 실은. 아까 2리터를 왜 먹으라고 하냐면 이 물에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물과 함께 미네랄이 들어가서 그게 촉매 역할을 해갖고 몸에 대사 반응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많이 먹어도 물을 안 먹고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대사가 안 일어나요. 대사라는 게 뭐죠?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에너지를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배 체지방으로 꼬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밥을 많이 드셨으면 비타민과 물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미네랄도. 예. 근데 어떤 물이 있냐면요, 그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요즘은 물을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끓여 드시면 안 좋다고 하는 게 그 수용성 비타민은 고온에서 파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몸에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은 끓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강물을 우리가 지금 정지해서 먹는 거잖아요. 상수도 팔당댐. 예. 거기에 만약 오염이 됐어. 그 물을 끓인다고 해서 그 오염물이 없어질까요? 화학 물질들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다 정수기 물을 드십니다. 정수기 없으시면 거의 없죠. 예. 정수기 물을 드시는데 정수기가 잘 걸러지면 좋은데, 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NSF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4가지 그 항목이 있는데 4가지를 다 인증받은 정수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정수기를 뒤로 보시면 NSF 분명히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근데 보통 한두 개만 있습니다. 한두 개만. 예.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거 없는 데 많고요. 남조류 과부라 화합물은 거의 이거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조류가 그 인천에 있던 거 있죠. 그다음에 대구에서 있었던 과부라 화합물. 예.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그걸 인정받은 정수기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있는 거 한번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기도 아까 마찬가지. 제일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데, 그래서 공기청정기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예, 미세먼지랑 또 이제 우리 실내 공기가 더 안 좋은 거 아시나요? 예, 외부 공기, 실내 공기가 외부는 계속 환기가 되잖아, 그래도.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불어나가는데, 내부는 쌓여요, 계속. 환기를 정말 30분 시키지 않으면 내부에 계속 쌓이거든요. 이렇게 먼지들이 계속. 예, 예. 더 몸에 안 좋습니다. 내부 공기가. 그런데 여러분 또 공기청정기 잘 지져보세요. 뒤에 0.3 마이크로를 99.9%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은 많습니다. 0.3이요. 그런데 그 0.0024 마이크로를 99.99로 제거한다라는 그런 제품은 아마 없을 겁니다. 0.9 숫자 자체가 안 나와요. 0.00 이상의 숫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예. 왜냐면 삼성, LG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일단 제품이 성능을 만들 수 있어도 그러니까 팔릴 수 있을 만큼의 성분만 팔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게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0.0024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 잡아내는 사이즈입니다, 실은. 예. 이거를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도 전 세계에 존재를 합니다. 미세먼지가 2.5, PM 2.5가 2.5 마이크로거든요. 근데 0.0024를 잡아내는 1000분의 1이죠. 그걸 잡아내는 제품이 있고요. 보통 헤파피파라고 얘기하는 게 0.3 마이크로 제거하는 거예요. 99.5%. 그래서 유명한 S사나 L사 제품들은 0.3 마이크로 먼지를 99.9% 제거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영국이 가장 공기를 많이 민감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알러지 협회가 인증하는 게 전 세계 제일 인정을 받아요. 얘네가 19개의 제품을 19개의 몸에 안 좋은 거를 인증을 하거든요. 근데 19개 안 좋은 그 인증을 실제로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 전 세계에 한 회사의 제품이 있어요. 예.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 알러지 협회.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바이러스를 잡아낸다고요. 인증을 받았다고요. 네, 바이러스를. 예, 코로나가 바이러스죠. 근데 코로나19를 잡아낸다고 선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저거 받은 건 아니거든. 옛날 코로나 있죠. 사스가 코로나거든요. 사스는 인증받았다고 인증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예, 인증을 받았는데 코로나19는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바이러스인데 예, 사이즈가 똑같을 텐데 예, 그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는 밖에 나가면 KF 마스크 쓰죠. 전 세계에서 KF94 마스크가 제일 좋은 거 알죠? KF가 뭐의 약자예요? 코리안 필터입니다. 예, 중국에서 KF 못 만들어요. 미국에서 못 만들고 우리나라한테 와서 검증을 받아야 이 마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KF80 정도까지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94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안에 정전기를 일으키는 그 막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입자가 정전기에서 흡착이 돼요. 그래서 94%까지 막아내는 겁니다. 예. 그런 마스크를 우리나라 특허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제품이 마스크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싱가포르에서 20년 만에 팔았다면서 한 장에 예.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이 외부에 나갈 때는 KF 마스크를 쓰시는 게 사실 건강에 좋은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먹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2끼나 3끼. 그거 갖고도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이 찌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니요. 예, 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찌는 거고요. 그 외에 영양소들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아까처럼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천연 제제의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다. 같이. 그 다음에 물 잘 드셔야 되고 공기 깨끗한 거 드셔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자, 만약에 보충제를 드신다면은요, 반드시 식간에 드십시오. 식간. 식간이 뭐죠? 우리 병원에 가서 양약을 처방받으시면 식후 30분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또 보충제가 되면 약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거를 당연히 식후에 한 30분 전에 먹은다고 그걸 또 미루셔. 그러면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식품 천연 제제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몸에서 이 대표적인 효소가 나오죠. 대표적인 효소가 바로 침이에요. 침에 있는 아밀라제. 그래서 많이 씹어 드셔야 됩니다. 많이 씹어서. 침이 많이 들기는 뭐예요? 물에 말아 드시면 침이 안 나와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에 안 넘어간다고 자꾸 물과 말아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끝까지 꼭꼭 씹으셔가지고 침이 많이 나오게 해서 삼키셔야 돼요. 예. 그래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그 효소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드셔야 그 보충제들이 흡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식중에 드시는 게 제일 좋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나중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사 중에는. 예. 물을 드시되 언제 먹냐? 식전에 공복일 때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위는 물을 절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위는요. 강산에다가 뜨거워야 되는 장기예요. 예. 뜨거워야 되는 장기인데 그 장기를 물을 먹어버리면 희석이 되고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물이 들어오면 바로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장은 물을 좋아해요. 예. 내려보내는데 밥을 먹고 물을 드셔봐요. 물이 못 내려가잖아. 밑으로. 위는요, 이렇게 주물러요. 위아래는 못 주무릅니다. 이렇게만 주물러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섞이는 것 같지만 위아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식사 후에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갈증 날수록 조금 참고 한 20분만 기다리면 갈증이 안 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한 2시간 후쯤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거 한 가지 드시는 법. 그 다음에 물 드시는 법. 물은 어떻게 드셔야 되냐? 지금 말씀드린 공복에. 물은 반드시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한 2잔 바꿔 드시고요. 중간중간에. 배고프면 물 드세요. 배고프면 일단 물 드시고 봐.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위가요. 느끼는 배고픔이라는 게 실제로 밥이 고픈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이 고픈 걸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이 타는 갈증이 물이 고픈 거지. 무슨 배가 고픈 게 물이 고픈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목이 마른 거고요. 말을 많이 했다거나 이래서 목이 마른 형태의 그게 갈증이고요.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물이 고픈 부분은요. 이 배고픔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배가 고프시면 밥 먹었는데 갑자기 왜 또 배가 고프지? 중간에 한 4시쯤 되면 그럼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물을 좀 드셔보세요. 그러고서 그게 만약 그 배고픔이 없어지면 물이 고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 떨어졌나 보다. 그 달달한 초콜릿 먹죠. 예.
그게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살이 쫙 찌는 거예요. 물은 부족하니까 대사는 안 일어나고. 예. 근데 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된다. 탄수화물 높거나 당이 높은 그런 건 또 들어오고 열량 높은. 이게 자꾸 살로 하는 거예요. 체지방으로 가는 거죠. 예. 공복에 물을 많이 드셔라. 그다음에 세 번째 공기. 공기도 먹는 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신 분 계시죠? 숨을 쉬실 때 자꾸 입으로 숨 쉬는 분 계시죠? 코가 잘 막히신다거나 그러시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시잖아요. 예. 근데 입으로 숨을 쉬시면은요, 몸에 해롭습니다. 예, 숨은 반드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에 이상이 생기면 임시로 쉬라고 입으로 숨을 쉬게 돼 있는 거고요. 숨은 반드시 코로 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 들어가면은요, 코에 코털이 있죠. 예, 그래서 앵간한 먼지 걸러줍니다. 필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코 안에 촉촉하게 콧물들이 점막들이 있죠. 그 점막이 미세먼지나 뭐다를 다 잡아내요. 묻혀요. 거기다가 이렇게 묻혀. 그러면 세균이나 이렇게 묻으면 거기에 우리의 이제 그 항체들이 가고 그걸 이제 죽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콧물이에요. 예. 그게 콧물이고 뭐 노란 누런 물 나오는 거 그런 고름 이런 게 다 그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죽인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입으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폐로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해서. 그러면 안 좋은 물질도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 마시면은 아무리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도 적당히 체온으로 온도가 바뀌어서 폐로 들어가는데 입으로 빨리 들어 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폐로 들어가요. 그럼 폐가 어떻게 돼요? 폐가 냉해지죠. 폐가 냉하면 한방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신장이 안 좋아집니다. 콩팥이. 심장도 안 좋아지고 이런 연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숨을 코로만 잘 들어 마셔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수명에 5년을 더 산다는 설도 있습니다. 설입니다. 네, 설입니다. 네, 분명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숨을 코로 쉽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 강의 듣다 보면 이렇게 이 소리가 들려요. 마이크에 그 소리가 들어가서 코로 자꾸 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운동할 때도 코로 숨을 쉬려고 애를 써요. 뱉을 때는 괜찮습니다. 뱉을 때는 후 뱉을 때는데 들어 마실 때는 코로 들어 마시고 내뱉을 때는 후. 네,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으시고 만약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입이 갈증이 자꾸 생긴다. 그럼 분명히 그분은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주무실 때. 그런 분들은 좀 이거 좀 교정하는 거 있습니다. 입 못 벌리게. 이런 거 해서도 교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도 먹죠. 예.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절대 긍정. 예.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하면 할수록 나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예. 부정적인 것은 버리시고요. 아이, 코로나, 아우,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코로나 덕에 이렇게 또 이게 줌으로 편하게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은 쪽 생각을 하시자고요. 곧 끝날 거니까, 이제. 예, 곧 끝날 거니까, 절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시고, 시간이 좀 갔지만, 저의 항상 강의의 마지막은 제 얘기를 하죠. 예. 제가 뭐 이렇더래요. 근데 근거 없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가 실제로 실천한 내용,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상식을 알고 나서 제가 식단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은 괜찮게 보이지만 제가 지금 10kg를 뺀 몸이에요. 예, 작년 대비해서 제가 10kg를 뺀 몸입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뺐냐면 이렇게 보시면 식단을 매일 찍었어요, 이렇게. 하루에 먹는 식단을. 예. 사진을 맨날 찍어서 이게 봐요. 내가 오늘 어떻게 뭐 먹었지를 봅니다. 그러면 보시면 한참 내가 다이어트 한참 열심히 할 때 이제 저기 모습입니다. 점심 한 끼는 반드시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보세요. 밥 색깔 보세요. 흰밥 아니죠. 예, 예. 그리고 뭐 저기 혹시나 빵을 먹게 되더라도 야채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 위주의 빵. 예. 먹고 가급적이면 저렇게 야채나 이런 거 위주의 식단, 요구르트 이런 거 위주의 식단. 근데 아침 저녁은요. 프로틴 쉐이크를 먹었습니다. 프로틴 쉐이크. 예. 그래서 식물성 프로틴, 예. 동물성 프로틴 말고요. 식물성 프로틴 나름 좋은 것들 이제 그런 부분을 섞어서 먹어서 제가 이제 살을 건강하게 배고픔 느끼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쉐이크 안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식이섬유, 천연 식이섬유. 예. 저걸 먹어야만 배고픔이 없이 잘 소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줘야 너무 갑자기 식사가 줄어들어 버리면 장에 식이섬유가 안 들어가니까 변비가 생기죠. 예, 물만 많이 먹는다고 변비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물만 먹는다고 변비 없어지지 않아요. 식이섬유를 같이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먹는 요건데요.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이거 잡다면 저기 상표가 보여서 얼른 넘길게요.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서도 천연 그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서 천연 종합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식단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 거죠. 골고루 먹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챙겨서 먹었더니 제 몸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10kg가 빠진 거예요. 뭘 보시면 아시냐면 체지방이 14kg였던 사람이 체지방이 11kg로 맨 마지막에 뭐지? 어디 갔지? 11kg로 줄었고요. 예, 이게 1차로 제가 뺀 다음에 14kg 사실은 16kg에서 뺀 거였거든요. 예, 이렇게 뺐고 체중 자체는 63kg 맞죠? 63kg. 그다음에 요때가 중간 부분인데 이게 살이 빠진 거예요. 5kg 정도가 빠졌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요 앞에 또 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월 얘기를 한 거군요. 3개월 만에 요 먹고 뺐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또 그 앞에 3개월 또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10kg 정도를 뺀 겁니다. 그래서 제 배가 원래 이렇게 빵빵했어요. 창피합니다. 이게 빵빵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예, 이제 저기 식스팩이 나오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랑 같이 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 운동인데요. 하루에 100회 푸시업을 하는 챌린지를 진행 중인데요. 벌써 50일차가 되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제가 총 5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실제로 나란히 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넓혀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슴도 수 있는 운동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몸이 정말로 네, 시간이 좀 빨리빨리 넘겼는데 같은 푸시업을 하더라도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 처음부터 힘들게 하면은요 못해요. 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꾸준히 지금 제가 84회 예. 오늘 85회인가까지 5일차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 언제까지 갈 건지 계속 갈 겁니다. 아마 내년이면까지 할 것 같아요. 300몇 주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 이거를 꾸준히 하니까 제가 아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근육이 없던 몸이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먼저 몸을 추스린 다음에 영양적이고 식이섬유 이게 좀 추스린 다음에 자기 몸은 가벼운 운동 할 수 있는 그 양을 무조건 100회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안 들으면 10번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가벼운 걸 꾸준히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진짜 저의 경험담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걸 시작을 해서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6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6월 한 달간 책 읽기 하실 분 여기에 잘 사는 독서방, 잘 사는 운동방이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 하시는 분, 또 운동 한 가지 하시는 분 단톡방에다가 매일같이 인증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까먹으려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톡톡 올리는 거 보고서 나도 해야지. 그리고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돼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5가지 습관을 만드는, 예, 그게 이제 나를 찾아가는 고개들하는 모임인데 이쪽에는 돈이 비쌉니다. 10만 원입니다. 어머나, 10만 원이니까 먹으려고. 그거 아니고요.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을 다 채우시면 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그럼 내가 먹느냐? 그거 아니고요. 그 아까 실패하신 분의 못 돌려드리는 5만 원과 나머지 분들이 해놓으시는 5만 원을 합쳐서 다시 M분으로 나눠서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부분을 상품으로 돌려드립니다. 예, 몸에 좋은 거로 제가 돌려드릴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톡으로 막 올라오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걸로 끝나느냐? 제가 이게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참가하신 분들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매일 올리시는 자료들 다 그걸로 더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 내용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톡은 지워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예.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자기 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7월 달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도.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하자. 어차피 내가 돈 낸 거 내가 돌려받는 개념이니까. 예, 돈 드는 게 사실 아니죠. 나를 몸을 움직이게 하려는 그거로 사용하시는, 계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10,000원, 돈이 부담스러우시면 10,000원짜리 하셔서 10,000원 돌려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셔서 운동 하나 독서한다 그러면 2만 원 내셔야 되겠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요 주소를 클릭을 하면은요, 바로 요 화면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선택하실 교육의 6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방을 할래. 그러면 10,000원만 이제 보증금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할래. 10,000원만. 아까처럼 나를 찾는 곡에다 5가지를 한꺼번에 할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2번에 거쳐가지고 1:1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담에 맞춰서 그 5가지를 이제 짜요, 서로. 짜시는 그런 활동도 하시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10만 원을 이제 내시면 보증금 5만 원 돌려주고 나머지 5만 원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상품을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7월부터는 새로 시작할 이 3가지가 더 있는데요. 독서 토론회는 여기 6월 달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 중에서 패스하신 분은 독서 토론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조건 처음부터 확 들어올 수는 없고요. 예. 성공하셨던 분은 독서 토론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 달. 이번 7월 달에 오신 분은 8월 달부터 이제, 예. 같이 오셔서 우리 책 같이 정해서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또 책 읽는 법, 책도 정리하는 법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책 쓰기를 하고 싶으신 분 혹은 그냥 이게 나에 맞는 컨설팅을 매주 1시간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시간씩 1:1로 개인 컨설팅을 해드리는 총 4시간이 제가 4번을 해드리는 그게 각각 10만 원짜리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어디까지나 저도 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예. 건강을 챙기거나 혹은 나를 바꿔가거나 이런 분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부분이라서, 예. 한번 신청을 한번 다른 데도 많아요. 예, 꼭 저한테만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 다른 분들도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 그분들 거 조부하고 계시면 그거 계속 하시면 되고요. 전 계속 할 거니까 나중에 또 참석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김은정 님도 다른 거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거 하시고 오시면 돼요. 예, 굳이 또 이걸 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그런 부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는 마당에 동영상 하나만 공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기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골 선택이라는 건데요. 솔기가 PC에서 80년을 산대요. 사랑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이 그만큼 살려면요 반드시 힘겨운 과정을 겪어야 된답니다. 그게 한 생의 중간이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80년이 되면 이 속에는 이렇게 둥그렇처럼 부키를 잃어버린대요. 날개가 너무 자라서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고 그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뭐를 하게 되냐면 이대로 그냥 죽느냐 아니면 내 몸을 바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느냐, 예. 변화에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느냐인데 도전을 선택한 소개는요 바위에 가서 이 부리를 쪼아서 부리가 깨버린대요. 부리가 깨져 있죠. 예. 부리가 깨져 있죠. 그러면 다시 부리가 새로 난답니다. 이게 약 한 45일 정도 걸리는데 이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는 거죠. 예. 그 굶주림을 참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발톱을 뽑아요. 발톱이 너무 자라갖고 사냥을 못하거든요. 발톱을 뽑으면 새로운 발톱이 나겠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깃털을 뽑아요, 이제. 너무 자라버린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30여일이 지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솔개는 다시 예전에 날쌘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솔개로 바뀌어서 다시 40년을 버텨냅니다. 건강하게. 예.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80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솔개의 한골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어쩌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중년들은요. 지금도 뭐 20대, 30대 분은 가끔 될지 모르겠지만 20대 같은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보신 분들은. 한 40대 이제 중후반부터 50대쯤 되신 우리들한테는 어쩌면 지금 이 솔개의 그 시기가 왔을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일하지 말래.
예, 사오정 나가라 그냥 자꾸 이렇게. 니네들 월급 많이 못 줘. 바로 지금 아까 솔개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 네,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솔개는 죽으면 돼. 사람은 안 죽여줘요,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아픈 채로 거의 100세까지 살게 돼요. 관리를 안 하시면. 예. 얘처럼 안 좋았던 습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만 했었다라든지, 야채를 너무 안 먹었다라든지, 너무 고기만 먹었다라든지, 뭐 운동을 너무 안 했다라든지, 너무 술만 먹었다라든지, 예.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솔개 누추한 모습으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그 모습으로 늦게까지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지금 여러분이 작은 결정 있잖아요. 작은 습관 하나 좋은 걸 바꾸는 거. 부정에서 긍정으로 안 읽던 책 읽기 시작하고 안 하던 운동하기 시작하고 식단 조절 안 하던 거 식단 조절하시고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아까 얘도 130일 동안 그 피나는 목숨 건 투쟁을 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 한 달, 두 달, 세 달 쌓여갔을 때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아까 그 3개월 만에 5kg 빼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창피했지만 아까 백가고 그러면서 창피했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가져보시라고 그다음에 그거 그냥 또 할 수 있다는 희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우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서 같이 이게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해보시자고 제가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니까 이거 끝나시고 나서도 시간 있으시면 그 신청을 해주시고요. 예, 예. 오늘도 너무 들어서 감사하고요. 아까 저기 그 영국 알러지 사이트 예. 그 공유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예, 공유해 드리고 요거 지금 주셨던 요거 제가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피드백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물 드린다고 하신 분 제가 챙겨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